까지 수학을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2시간 30분이라니 이렇게 짧을 수가. 수학을 2시간 30분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수학을 2시간 30분만 한 적이 요즘 없는 것 같은데. 수학 되게 좋아하잖아. 예? 너 수학 되게 좋아하잖아. 도균인데. 너 그럼 뭘 좋아하는 거야? 저요? 그럴게요. 화학도 싫어. 전 노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 노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뽀로로 해? 예? 자, 우리 이제 고체 한번 보자. 고체 빨리 끝내버리고 빨리 심하게 하고. 자, 고체 한번 보자. 우리 이제 액체 배웠으니까 이제 고체 배울 거야. 자, 고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 배웠듯이 얘는 운동이 굉장히 약해요. 얘는 무슨 운동만 하지? 진동 운동만 해요. 얘는 진동 운동을 아주 약하게. 그래서 다른 물질 상태에 비해서 분자 운동 에너지가 매우 적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매우 적고요. 그게 진동 운동만 하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고체에 가는 특징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얘네는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거의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들이 거의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물질 상태에 비해서 입자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좁을 것이고요.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부피가 적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어떨까? 매우 커요. 그렇죠? 단 무엇은 제외? 무엇은 제외? 물은 제외. 일소는 예외입니다. 물은 고체됐을 때 부피가 오히려 더 증가해요. 그렇죠? 근데 물을 제외한 다른 물질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체라고 한다면 이 고체를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는 바로 일정한 모양이야.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바뀌지 않는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입자들이 딱 결합 형성하고 나면 그게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일정한 모양이지. 그렇죠? 이것이 이 결합이 형성한 다음에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고 반복된다면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일정한 모양을 다른 말로 결정이라고 해요. 결정, 일정한 모양을 바로 결정이라고 하니까 입자들이 모여있는 일정한 패턴, 이걸 바로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고체가 이렇게 다 결정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체 중에 진짜 고체가 있고 가짜 고체가 있어요. 고체를 진짜 고체와 가짜 고체 기준으로 그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비결정형 고체가 있어. 비결정형 고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결정형 고체라는 것이 있어요. 결정 고체. 자, 이 이름에 다 비밀이 숨어 있어. 결정형, 비결정형 고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고체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모여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정 고체는 진짜 오리지널 솔리드예요. 얘네는 입자들의 배열이 추적이고 입자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배열되는 것을 바로 결정 고체라고 합니다. 이 비결정 고체는 입자들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입자들끼리는 단단하게 붙어있고 어떤 입자들 사이의 결합은 좀 루즈하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 얘네는. 반면에 얘는 입자들의 배열이 패턴에 맞춰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일정한 힘을 가지고서 배열되기 때문에 얘네는 녹는 점이 일정하다. 녹는 점이 일정하다,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녹는 점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온도가 됐을 때 그 결합이 동시에 한번 탁 끊어지는 거예요. 샥! 동시에 녹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얼음의 농점이 몇 도야? 0도. 그렇죠? 0도가 되면 어떻게? 다 녹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비결정 고체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특정한 녹는 자체가 없어요. 어느 시점부터 녹기 시작해요.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비결정 고체야. 그럼 비결정 고체 대표는 얘가 뭐가 있냐면 유리, 엿,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영어예요. 그건 쓸 수 있는 유일한 영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비결정 고체예요. 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유리가 비결정 고체입니까? 유리가 비결정 고체예요. 유리라고 하는 것은
SiO2가 이제 원료가 되는데 이 SiO2를 가지고서 만들 때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걸 첨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SiO2 이렇게 이런 성분으로 돼 있을 때는 결정을 못 지었었는데 유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불순물이 섞이면서 이것들의 배율이 불촉을 바뀌어요. 비결정 고체네. 비결정 고체는 농도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가 여기 있죠? 유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두면 유리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줄이 흘러내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흘러내는 건 아닌데 이게 서서히 흘러내리다 보니까 밑에 쪽에 있는 두께와 위쪽에 있는 두께가 서로 달라요. 밑에가 좀 더 두꺼워져요. 이건 이제 고무 패킹으로 실리콘이라고 하는 걸 갖고 이게 마감했기 때문에 흔들지 않는데 옛날처럼 이것이 없고 그냥 나무로 고정해서 하는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은 너무 많이 흔들려요. 오래된 집일수록 흔들리는 정도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흘러내려서 위에는 얇고 밑에는 두껍기 때문에 위쪽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유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은 이제 고무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많이 없지만 옛날 집 같은 거 바람 불면 다다다닥 이게 유리가 막 흔들리는 이유가 처음에는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틈새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유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는 비결정 일종 모양이 없어요. 엿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준서한테 준서 엿 먹으라 하고 엿을 줬어요. 왜? 그래서 준서가 주머니에 엿을 주머니에 넣고서 엿이 있다 보니까 엿이 어떻게 될까? 녹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엿의 녹점이 30.5도냐? 그렇진 않아요. 30.5도씩 녹는 부분도 있고 녹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농점이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결정 고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고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듣기에는 고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입자들의 배를 굉장히 불규칙해서 농점이 일정하지 않은 가짜 고체. 외관상만 고체로 되는 거 이걸 바로 비결정 고체라고 해요. 그러면 결정 고체라고 하는 건 농점이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농점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입자들의 별이 매우 규칙적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온도가 되면 딱 녹아버려요. 농점이 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결정고체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럼 이 결정고체를 몇 가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결정고체 대표 예를 한번 볼까? 먼저 예를 한번 보자. 얘는 어떤 게 있냐면 NaCl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소금. NaCl 소금이고요. 예. 구리도 있을 것이고요. 구리. 그 다음에 흑연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CO2도 있겠죠. CO2가 고체라고요? 드라이 아이스. 그렇지.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들이 바로 결정 고체야. 그래서 모두 하나, 둘, 셋, 네 가지 썼는데 내가 이 네 가지 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이 결정 고체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결정 고체를 구분할 수 있냐면 그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는 그 입자와 입자를 묶어주는 결합력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결합을 통해서 그 고체가 완성되는가를 통해서 이 결정 고체의 종류를 모두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단 이름부터 한번 보자. 이 결정 고체의 종류 네 종류가 있는데 자, 이 네 종류는 먼저 이온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이 있고 공유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런 고체가 어떤 입자, 어떤 결합으로 완성되는가에 따라서 종류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합으로 된 거야? 이온 결합.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 분자 결정은? 분자 결합. 분자 간의 힘. 그렇지. 그래.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내가 노리고 있었거든. 분명히 저놈이 분자 결합을 할 거야. 그럼 내가 뛰쳐나가서 단숨에 제압을 해주려고 했는데 바로 바꿨네. 뛰어나갈 틈도 없이. 분자의 힘이야. 분자의 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자. 가격 볼 때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에 한 이슈 뭐인 것 같아요? 비상.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그 미소년. 그 누구 무슨 저 연예인 난 별로 연예인 그 잘 몰라서 네.
우리나라 지금 한 이슈는 뭐예요? 비상계엄, 그 언제적 얘기야 지금? 탄핵, 끝났잖아 그거는 다. 이재명, 뭐 갑자기 뜬금없이 한덕수 총리, 왜? 트럼프 상호관세. 아 그렇죠. 그 가장 이슈예요. 근데 상호 관세란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그 미국 언론을 그대로 그냥 뺏겨 쓰는 결과입니다. 상호 관세가 아니라 보호 관세예요. 그 상호 관세는 나도 관세 내고 쟤도 관세 내는 거. 이게 바로 상호 관세죠. 쟤도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 매기네? 나도 매길 거야. 이게 상호 관세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매기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 혼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관세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상호 관세가 아니지. 지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보호 관세죠.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썩어 문드러진 기자들이 많네요. 그냥 미국 기사 그냥 옮겨 써서 그래서 상호 관세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 설명할 때는 상호 관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상대방은 자기 나라 제품에 관세 안 매기는데 자기 나라 혼자 매기면서 그걸 상호 관세라고 그러고 쟤네가 매기니까 우리도 매길 거야 이렇게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쓰면 안 되죠. 보호 관세입니다. 지금 미국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 지금 마치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겪었던 일이 지금 미국이 이제 겪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의 이제 매운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매게 되면 미국 시민들이 물건 살 때 물건값이 10%, 20% 올라가게 돼요.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FTA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관세가 없어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가유인 나라에서 팔 때 그냥 가게 되면 가유인 나라에서 만든 제품과 너무 가격치가 많이 차이가 나면 쟤네 나라에서 만든 제품도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비슷하게 맞춰서 관세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격을 맞춰야지 쟤네 나라에서 만든 제품도 팔릴 거잖아. 그치? 안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뭐 사과다 뭐 이런 거 있을 때 중국에서 그냥 사과 수입해 오면 엄청 쌀 거 아니야. 우리나라 과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걸 매겨서 이렇게 자국의 사람을 보호하는 건데 한국과 미국은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서로 관세 없이 서로 이렇게 자유무역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한 20년 됐어요. 근데 트럼프가 야 한국 니네 우리나라 제품에 왜 관세 매기는 거야? 우리 관세 없는데? 아니잖아. 관세 매기잖아. 우리도 니네처럼 관세 26% 매길 거야. 우린 관세 없어. 니네 나라가 관세 매기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관세 매길 거야. 자 오늘부터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저기 오는 물건에는 좀 관세 26%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100원인데 얼마를 126원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야? 우리나라 관세 없어. 관세 있잖아. 없어. 우리는 요가 관세 없어. 됐고, 근데 26%. 그리고 이제 그거 한 발 더 나가서 전 세계에 대한 마이클 대로 만든 거죠. 야, 전 세계에다가 그 전 세계 모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나 들어올 때 다 관세 매는 거야. 딴 애들 거죠. 뭐라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제 100원의 물건을 줘요. 그럼 미국의 세금이 26원을 매기는 거죠. 그럼 미국 시민들이 살 때 얼마나 됐어요? 126원에 사는 거예요. 한 20에서 30% 정도 관세 매기는 거예요. 그 물가가 어떻게 되냐? 폭등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미리 물건을 사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재 계약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며칠 지나면 이제 올라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렇지, 인플레이션.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미친 것 같아 막 이러는데 트럼프는 아니야, 이게 우리는 미국에서 좋아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 되게 힘이 셌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조직의 보스가 자기 부하들 딱 들고서 야, 너 오늘도 잘했지? 좋아, 수고했어. 자, 이거 너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동생들하고 뭐 저기 옷도 사 입고 해. 탁 내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엔 미국을 제한 전 세계 국가들이 그냥 미국만 보고서 형님 이렇게 했지. 근데 지금 바뀐 거죠. 야, 형님, 너 저기 돈 좀 있냐? 형님, 저 돈이 어디 있을까? 돈 내놔.
아 형님 저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밥도 못 먹고요. 내 노래니까 형님 저 지금 이거 돈 주머니에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저희 밥 사 먹어야 되고요. 내일까지 밥을 있어? 내놔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조직의 보스로서 어떤 좀 포스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포스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양아치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조직원들한테 삥 뜯고 막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힘이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그러면 전 세계를 지켜주는 어떤 우리 그 전 세계적인 경찰 뭐 보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 힘센 양아치 막 이렇게만 보는 거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날려놨죠. 지금 다 날려놨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얼마나 미친 짓을 했냐면 어떤 특정한 섬을 탁 지목해서 여기서 만든 제품은 관세를 30% 매길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섬에는 사람이 안 살아. 에? 펭귄만 살아. 남근. 그래서 어떤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다가도 관세 매겼어요. 그 섬에서 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매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섬은 무인도야. 사람이 안 살아. 펭귄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뭔가 좀 이렇게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한다는 게 드러난 거죠. 26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한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 저기 미국의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6세대 전투기를 이제 만들려고 이제 해요. 근데 그 전투기가 있으면 전투기에다 이제 이름을 붙여요. 뭐 우리 한국 같은 거 KF-21 이렇게 번호 내긴단 말이야. 트럼프가 거기다가 보통 전투기는 숫자를 붙여요. 숫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행기 용도에 맞춰서 만약에 전투기다 그러면 파이터 아니야. 그러니까 F-15, F-22 이런 식으로 숫자 붙이거든. 요번에 이제 새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신 전투기는 F-22야. 근데 그걸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들었고 F-37로 이름을 지금 붙였어요. 자기가 37대 대통령입니다. 정말 재밌는 사람 같아요. 정말 재밌는 사람. 그러니까 참 머리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이게 그래서 요번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탄핵 결정 나는 거 보고서 부럽다. 니네 법관 우리 빌려주면 안 돼? 우리도 탄핵만 시키고 다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되게 양분돼 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과 극우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양분돼 있는데 이게 극우로 가서 사실은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어떤 극우적인 세력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기 정치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안 좋아지는 데 불구하고 어떤 자기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디 될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트럼프는 비상경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의 비상기. 근데 트럼프 전에 비상기 한번 했대. 비상겸이 아니라 그 대선 불복. 그래서 총 들고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헌법을 침탈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큰 범죄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미 헌법에도 그랬어요. 당선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비겁하다라고 막 욕을 많이 했죠. 트럼프를 이제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백인 저소득층. 그러니까 백인 저소득층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옛날에는 그 백인들이 굉장히 호황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산업이 이제 융성이 되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융성이 되면서 백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윤택하게 잘 살았는데 그런 그 제조업 분야가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떠오르면서 미국 자동차도 안 팔리고 그러면서 그 백인 노동자들이 많이 실직했어. 그 백인 노동자들이 이제 생각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일단 잃은 것은 한국에 이민 와 있는 저
동양인들, 남미 계열들 이런 애들이 내 일자리 뺏어온 거야. 쟤네들 없으면 내가 일자리 계속 가질 수 있는데 쟤네들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용한 거죠. 야, 중국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 백인 놈들이 맞아. 그리고 미국들만 하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어. 근데 동양인들, 불법 체류자들, 불법 유인자들이 막 와서 일자리 다 뺏어가니까 우리 백인들이 살 데가 없잖아. 우리가 일할 데가 없잖아. 전부 나쁜 놈들이야. 맞아. 그래서 모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지만 그게 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혐오의 문화가 지금 너무 팽배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공격대상으로 삼는 것이 팽배돼 있어요. 사실 그게 옳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게 자기한테 자기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내세우는 거고 그게 또 사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지지받는 거죠. 그래서 예, 혐오 문화라고 하죠. 그렇죠? 뭐 어떤 특정 계층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싫어하고 동양인들을 싫어하고 남미계를 싫어하고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부터 지지받는 거죠. 참 슬픕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 지금 다 쫓아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잘 살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쫓겨날 수도 있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법 말고 진짜로 이민 가서 사는 뭐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제 많은 그 신경이 있겠지. 그러니까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있잖아요. 그다음 그 전에 그냥 갔었는데 제 불법 치르지 않아요? 뭐 이렇게 보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죠. 참 이게 사람이 참그 상명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이 잘하면 되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고체 이렇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결정 고체에 대해서 한번 보자. 결정 고체. 결정형 고체라고 하는 거죠. 자, 결정 고체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의 변이 규칙적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 고체의 특징 한번 보자. 얘는 입자들이 어떻다? 규칙적이다. 입자들이 규칙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고체의 농점이 일정합니다. 이걸 바로 결정 고체라고 부르고 이 결정 고체를 구분할 때 그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무엇인지 결합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주석 그러면 좀 더 수학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수학 어디 있냐면 수학 한번 잡을까요? 어디냐면 어디지? 여기 67페이지. 오. 근데 걱정 마. 오. 내가 쓴 수학이라면 너는 더 잘하겠지. 그렇죠? 자, 보자. 첫 번째 이온 결정이고요. 이온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금속 결정. 금속 결정. 그다음에 원자 결정. 자. 분자 결정. 자, 내가 이렇게 쓰면 준서가 이 정도에서 한번 시비 한번 털어야 되는데 준서가 아무 말도 안 하네. 자, 이온 결정, 금속 결정, 원자 결정, 분자 결정. 왜 원자예요? 그럼 공유. 그렇죠. 원자 결정. 다른 말로 공유 결정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왜 원자 결정인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에 놓는 네 종류가 있는데 먼저 얘네를 구성하는 입자를 한번 보자. 입자가 어떤 입자가 한번 보자. 얘네들 구성하는 입자는 이온 결정은 당연히 이온이겠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고요. 금속 결정은 누굴까? 금속 원자들이야. 금속 원자들이고 그 다음에 원자 결정은 비금속 원자야. 원자들이고 분자 결정을 구성하는 입자는 바로 분자들이야. 그 다음에 이걸 구성하는 결합력을 한번 봅시다. 자, 결합력은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에 의해서
이온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묶여 있는 거고, 금속 결정이라고 하는 금속 원자들이 금속 결합을 통해서 일정하게 묶여 있는 것이고, 원자 결정은 공유 결합을 통해서 고체된 거고, 얘는 어떤 친구는 아까 분자 결정이라고 그랬는데, 예, 분자 간의 힘, 분자 결정. 주거, 그럼 분자의 힘에 의해서 이제 고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다음에 이 예를 한번 보자. 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들이 이온 결합 과정을 통해서 고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NaCl라든가 뭐 MgO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야. 이거의 특징으로서는 이온 결정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나 수용의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나타납니다. 물에 녹으면 전기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금속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속, 그러니까 뭐 구리라든가 철. 나트륨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속 결정인데, 얘네들은 딴 거 없습니다. 얘네는 전기 전도성이 어떨까? 있습니다. 대단히 잘 커요. 잘 통해요. 선생님 근데 금속 수용 애들 없죠? 금속이 물에 녹으면, 그렇죠. 금속도 물에 녹긴 합니다. 그래도 전기 통해요. 예, 물에 녹아도. 물에 녹는 게 있어요? 나트륨 물에 녹잖아요. 그렇네요. 물에 녹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자 결정 한번 보자. 자, 이 원자 결정은 원자가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선생님, 공유 결합하면 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H2다 그러면 산소가 있으면 이렇게 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얘가 분자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개념이 없어요. 얘네는 분자의 개념이 없고요. 얘네는 오로지 공결합만 해요. 분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결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공결을 해서 한 팀을 만들잖아. 이게 바로 분자란 말이야. 근데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탄소가 있다면 탄소가 계속 공결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쭉 공결을 하는 거야. 무한히. 물론 무한은 아닙니다만 계속 공결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분자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원자 결정 또는 공결정이 되는 거야. 얘는 분자잖아. 얘는 분자의 개념이 없어. 당연히 얘는 분자 개념 없고요. 얘도 분자 개념 없고요. 얘도 분자 개념 없어요. 분자의 개념이 없네요. 분자 개념 없어. 얘는 분자 개념이 있어. 자, 분자 개념이 있는데 원자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어떤 거냐면 얘네가 공결해, 그럼 분자 만들잖아. 공결해 분자 만들지. 이 분자의 인력에 의해서 고체될 거야. 이건 분자 결정이에요. 얘네는. 그러니까 분자끼리 서로 달라붙어서 고체된 거야. 이거 분자 결정이야. 기본 단위가 뭐야? 분자잖아. 이렇게. 근데 원자 결정은 그냥 주장창 그냥 공유랑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자가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자가 되는지 알 수 없잖아. 계속 원자들이 계속 공기란만 해갖고 쭉 가잖아. 그렇죠? 이게 원자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공기력을 갖고 있어요. 공기력을 갖고 있지만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력을 통해서 분자를 만들고 그 분자의 입력에 의해서 고체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결합만 주장창 그냥 가는 거야. 누가 더 단단할 것 같아? 얘네는 분자의 힘을 끌어내야 되는데 얘는 뭐야? 공기력 자체 끌어내야 되잖아. 얘가 어떨까? 훨씬 더 단단하겠네요. 단단해. 이거 대표 예로서는 탄소로 구성된 흑연, 그럼 탄소로 구성된 석영. 다이아몬드, 까비. 그다음에 SiO2, 석영. 석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원자 결정이야. 반면에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체인데, 대표 예로는 뭐 물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CO2로 구성된 드라이 아이스, 그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바로 분자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공결을 갖고 있지만 공결을 통해서 분자를 만들어 그 분자 안에 입력에 의해서 고체된 거야. 좀 달라. 얘는
공결합만 하는 거야 계속. 그냥 주구장창. 엄청나게 농도가 높아. 탄소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런 것들 엄청 높겠죠. 그다음에 얘는 전부 다 화결합인데 얘네는 분자의 힘에서 됐기 때문에 다른 결합력에 비해서 얘는 어떨까 힘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약간의 열만 가면 그냥 이 분자의 힘력이 툭툭 끊어지면서 그냥 지체로 슉 날아가 버려요. 얘네는 이 분자의 힘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달리 얘네는 승화성을 갖는 것이에요. 승화가 뭔지 알죠? 예. 고체는 그냥 기체로 슉 날아가 버려요. 이 분자의 인력이 끊어지게 되면 그냥 기체로 날아가 버린다 라고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흑연과 다이아몬드 잠깐 보자. 동소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기억이 안 납니다. 동소체. 자, 동소체는 뭐냐면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야. 일단 기본 조건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구조와 배열이 서로 달라. 구조와 배열이 다르니까 당연히 뭐도 달라. 성질도 서로 달라요. 성질도 서로 다른 반드시 호돈소 물질이어야 돼요. 이런 걸 바로 동소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조와 배열이 서로 달라서 성질이 서로 다른 호돈소 물질, 이 둘 간의 관계를 바로 동소체라고 부르고 그 동소체의 대표이로서는 여기 있는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동소체의 대표이에요. 똑같이 탄소로 되어 있지만 구조와 배열이 서로 달라. 성질도 달라. 만약에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지만 내가 흑연을 준수한테 휙 던져줬어. 그럼 준수가 에이 이게 뭐야 하겠지. 근데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을 때 다이아몬드를 씹어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 준수가 어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폴더 인사를 그냥 90도로 하고서 집에 가겠지, 그렇지? 액체 산소에 집어넣어야죠. 그것도 기억해? 예. 자, 흑연과 다이아몬드 구조 한번 보자. 먼저 흑연의 구조 먼저 볼게요. 흑연은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공결합을 4번 해요. 4번 하는데 얘네는 탄소가 하나당 3번의 공결합을 하는 거야. 3번씩 공결을 하면서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불안정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소가 원래 홀려져 4개잖아. 4번의 공격을 해야 되는데 탄소 원자 하나당 3번의 결합을 한 거야. 자유전자. 여기 집중하시고요. 얘가 3번의 공격을 한 거야. 그러면 전자 하나 남잖아. 예. 얘가 전자 하나 갖고 있고 얘도 전자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를 갖고 있고 얘도 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전자를 자유전자로 불러요. 자유전자로 부르고 이 자유전자가 이 고리를 막 헤엄쳐 다니는 거야. 평상 때는 지네 마음대로 막 미친 듯이 다니다가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이 자유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일관되게 쭉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전자가 한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가 흐른다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흑연은 흑연이 갖는 특징은 얘는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전기 흘려주게 되면 전기가 통한다.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전기 전도성을 갖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바로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 자유전자가 생기는 이유는 탄소 원자 하나당 결합을 3번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 흑연은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갖고 있고 평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때기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판사형 구조라고 불러요. 이렇게 판때기 하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흑연이 한 판이고, 여기에 판이 이게 쭉 붙는 거야. 쭉 붙는 거야.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탄소와 탄소끼리는 강하게 공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판때기 하나에다가 그 똑같은 판때기 위에 하나 더 씌우게 되면 얘네들은 굉장히 강한 공결로 되어 있지만 이 판때기 하나와 판때기 하나는 뭐야? 매우 약한 힘으로 붙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될까? 이게 잘 띄어져. 이렇게 잘 띄어져. 우리가 흑연 주로 뭘로 쓰냐? 연필 심으로 쓰는데 종이에다 이렇게 쓱 그으면 이 판때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띄어져서 이게 종이에 붙는 거야. 주스 그러면 얘가 판때기가 종이에 붙는 거죠. 떨어지고. 그래서 종이 글씨 쓸 수도 있고 얘는 전기가 분해요. 그래서 이 판때기 하나를 탁 띄어내게 되면 아주 얇은 판때기 하나를 띄어낼 수 있는데 이 판때기는 이렇게는 안 띄어져요. 왜? 탄소와 탄소가 매우 강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띄어져. 근데 매우 얇겠지. 얇으니까 어떻게 될까? 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매우 단단해. 그래서 방탄복의 소리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뭐야? 전기 흘러. 그래서 휘어지는 액정. 그러니까 휘어지는 액정 뭐라고 그러지? 그걸? 플렉시블 액정이라나 하여튼 그 휘어지는 액정 있죠? 그걸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판때기 하나 띄어내는 거, 그걸 그래핀이라고 해요. 그래핀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은? 아니요, 저 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지 화학상이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핀이야.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어떻게 되냐면 탄소 하나당 공기압을 4번씩 하고 있어요. 109.5도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면서 입체 구조를 이용하고 정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어떻게 써? X는? 옆에 쓰셨죠? 디아몬드 되잖아. 아, 예, 다이아몬드. 네, 갑자기 헷갈렸어. 그래서 종이 없어 다행이다. 종이 있어 바로 벌써 10이 털 텐데. 예. 근데 얘는 탄소 하나당 결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전기 안 통해요.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왜? 바로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지만 구조와 배열이 서로 달라서 성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물질을 바로 뭐라고 불러? 동소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동소체는 무조건 그냥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면 다 동소체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호동소 물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호동소 물질이기 때문에 동소체 관계에서 될 수 있는 거야. 이 동소체가 될 수 있는 것도 대표 예로서는 산소나 오존 이런 것들이 바로 동소체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CO2와 CO는 동소체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 걔는 호동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소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렇게 호동소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렇네요. 오케이 됐죠? 이 판때기 하나가 그래핀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둘둘 말아서 이렇게 튜브를 만들었어. 이거 뭐라고 해서? 나노 튜브.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공처를 만들었어. 탄소 60개를 가지고서. 탄소 60이요? 탄소 60개를 가지고 공처를 만들었어요. 플러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되겠죠. 자,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60페이지 봐봐. 60페이지. 자, 60페이지 보면 다이아몬드 앤드 흑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뭐 60페이지 밑에 있는 건 제가 다 설명드린 거고, 뭐 이건 다 배웠던 겁니다. 다 배웠던 거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전부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정구조 한번 보자. 결정구조. 자, 결정구조인데 페이지 62페이지. 60페이지. 자, 결정구조인데 이 결정구조는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배열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결정구조입니다. 이 결정구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단순 입방구조, 최신 입방구조, 면시 입방구조, 그 다음에 육방 최준일 구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화학2 책에서는 육방 최준일 구조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잠깐 그냥 터치만 할 거야. 자, 이 결정구조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는가,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는가를 바로 결정구조라고 불러요. 첫 번째 단순 입방 구조라고 했어요. 단순 입방 구조라고 하는데 먼저 단위 세포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위 세포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의 배열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최소의 크기,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으로 계속 반복됐을 때 그 반복되는 패턴의 최고 작은 단위, 이걸 하나는 바로 단위 세포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보통 정육면체를 표현하는데 단순 입방 구조는
단위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일정한 패턴을 요 단위세포 내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단위세포 이렇게 일단 칩시다. 또 단위세포 중요한 개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유전체가 있을 때 입자들이 배열되는데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냐면 단지입방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 꼭지점에 입자들이 배열되는 거야. 이렇게 배열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기 쉬운 거. 그래서 입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니요. 실제로 입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입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고. 그러면 여기 하나 단위세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반복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바로 단순 입방 구조라고 불러. 그럼 이 단순 입방 구조는 하나의 단위세포 안에 몇 개의 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8개가 아니에요. 8개가. 8개 아니 이거 뭐냐면 이런 단위세포가 계속 일정하게 반복되겠지. 그렇죠? 이쪽도 이렇게 단위세포가 있겠지. 이쪽도 단위세포가 있겠지. 이렇게. 이쪽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위에 층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꼭지점에 있는 요 입자는 몇 개의 단위세포가 같이 공유하는 거지? 3개, 하나, 4개, 셋, 4개, 위에 층도 있겠지. 8개. 그렇지? 그러니까 8개의 단위세포가 얘를 같이 쓰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요 입자는 몇 입자가 되는 거야? 8분의 1입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단순 입방 구조로 배열되어 있을 때 단위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자 수는 8분의 1 입자가 8개가 존재하니까 단위세포 하나당 1개 입자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위세포당 하나 입자가 들어가는 정도의 밀도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반복돼요. 그럼 얘는 다른 형태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밀도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더 작은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자.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위세포는 뭐냐면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위에서 본 모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더 촘촘하게 배열되면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엇갈려서 배열하게 되면 어떨까? 좀 더 촘촘히 배열할 수 있겠지, 그렇지? 예. 맞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제일 많으니까 밀도가 제일 작은 형태의 배열 구조라고. 잘 이해됩니까? 네, 되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배터리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일단 수학 시간 어떻게 견디실지. 오늘 수학 몇 시간이에요? 네. 오늘 수업. 시험만 보가? 야, 꿀이네. 야. 원래 시험을 볼 때는 30분씩 자는 겁니다. 저 학원에서 맨날 시험 볼 때는 30분씩 자는데 WT 볼 때나 CMO 볼 때나 맨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는데 WT 때 자면 50분밖에 없는 그러면 너는 시험을 보고 나서 자 아니면 시험 시작하자마자 자? 시험을 시작하고 문제를 보고서 짜증이 나면 잡니다. 그러면 시험 시작하자마자 자? 어? 예. 우리 중간에 일어나서 푸면 되잖아, 그렇지? 예. 눈도 보면 시험 끝날 수 있어. 예. 아니 그 완전히 딥슬립은 아니고 살짝씩 이렇게 하고서 그냥 근데 이제 훅 하는 거죠. 그다음에 훅 합니다, 훅. 인생은 한방. 그렇죠. 너네 집 근처에 가면 한방병원 있죠? 네, 그거 치러 가면 한방이니까. 자, 오. 자, 요. 자, 그다음에 단순 입방 구조가 있고 뭐가 있냐면 최신 입방 구조가 있다. 최신 제발. 더. 최신 입방 구조라고 있는데 이 최신 입방 구조가 어떤 거냐면 이거야. 1층. 자, 1층을 그려볼게. 1층. 1층에 입자 이렇게 있다, 진짜. 2층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2층에 그 다음에 또 쌓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거와 똑같이 쌓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단순 입방이 되는 거야. 좀 밀도 높이려면
위에 엇갈려서 이렇게 쌓을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그 틈새로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밀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그 다음에는 다시 요 일치인 것처럼 해서 다시 위에 또 씌우는 거지. 요거 계속 반복되는 거야. 요거를 이제 단위세포로 이제 볼 거야. 그럼 단위세포가 뭐냐면 단위세포가 여기가 단위세포야. 요게. 그러면 나 이거 가르칠 때마다 수학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 입체 도형 막 설명하고 막 기하 막. 기아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죠? 어쩐지 어렵더라. 아니, 어쩐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속불이 열불나서 어떻게 가르쳐? 자 이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진짜 정사각형이 그러면 최신 입방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요게 1층에 있다 진짜 1층에 그럼 얘네가 단위세포야 그쵸? 맞죠? 단위세포니까 자 요것만 하나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사이에 하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층에 다시 요거 똑같은 걸 다시 뚜껑 씌우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모양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그 재미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사이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가운데 하나 박힌 거지. 그렇죠? 어떤 그림이 이해되지? 이걸 크게 그리면 더 헷갈리니까 진짜 크게 그렸어요. 그렇죠? 그럼 요건 얘보다 좀 더 밀도가 클 거야. 단위세포 하나당 입자수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 여기 봐야지. 얘는 몇 개 들어가나 한번 보자. 요 입자는 모두 몇 개야? 8분의 8분의 1개. 1자잖아. 8개의 단위세포 같이 쓰고 있잖아. 그렇죠? 얘는 몇 개야? 한 개? 얘는 한 개. 얘 혼자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입자가 8개. 혼자 쓰는 거 하나. 단위세포당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씩 들어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예. 2개씩 들어가 있다. 최신 입방구조야. 자, 그 다음에 연심 입방구조라고 하는 거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자들 어떤 식으로 배열하냐에 따라서 단위세포당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입자수가 바뀌는 거야. 밀도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단수 입방구조에 비해서 최신 입방구조는 밀도가 어때? 좀 더 크지?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 수학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면심 입방구조. 몇 개예요? 4개라 그랬어요. 수학을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이 널 적을 것 같아 그 전에. 자, 면심 입방구조 한번 보자. 면심 입방구조. 자, 면심 입방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잘 상상해봐. 단위세포가 있고요. 단위세포가 이렇게 있고. 각 꼭지점에 이렇게 둔 거야. 꼭지점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이지 면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 면에 여기는 면, 저 뒤에 면 다 그렸나? 6개 돼야 되는데. 4개밖에 5개 하나 더 오는 이거 되면 됐고 아 이거 맨 앞에 면 이거 앞에 면 여기다 하나 더 찍어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적어야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걸 하기 전에 다시 최신입방 구조를 봐봐. 이 최신입방 구조는 어떤 거냐면 요걸 이해하면 좋고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해 못한다고 해서 뭐 경찰서 끌려가는 문제잖아. 얘는 단순 입방 구조와 단순 입방 구조가 만난 거거든. 뭐냐면 지금 빨간색 쓰고 있지. 이게 단순 입방 구조야. 얘를 빼면 단순 입방 구조랑 똑같지. 그렇지? 근데 요 가운데 낀 놈 있지. 가운데 낀 놈도 한번 보자. 가운데 낀 놈은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가운데 낀 놈이라고 가운데 뿅 박힌 놈이 하얀색인데 여기 옆에 단위세포가 있다 진짜. 여기 옆에 단위세포가 또 있어. 이렇게 있어. 있으면 여기도 가운데 낀 놈이 있겠지. 그렇죠? 이 앞쪽에도 있겠지. 그럼 이거하고 이렇게 앞쪽에 나온 놈하고 이렇게 하면 4개 될 거고요. 그 아래 칸에 또 있겠지. 그래서 이 파란색을 보면
요 앞에 있는 놈, 여기 앞에 있는 놈, 요 밑에 있는 놈하고 비교하면 요 파란색으로만 묶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단순 입방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단순 입방 구조와 단순 입방 구조가 만난 거야. 이해돼? 그치? 이해되지? 그치? 준서 이해 안 되지? 응. 아, 기하를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예. 준서 여기서 이제 해내기 시작합니다. 준서 수학 나오니까 너 잘했었잖아, 수학. 수학 잘하잖아, 준서. 아니 장하 형보단 잘하는데. 자, 면시입방 구조 한번 보자. 자, 면시입방 구조는 요보다 조금 더 입자수 많어. 몇 개로 구성된다 보자. 얘는 8분의 1 입자인 거 알겠지? 여기 면에 붙은 거, 얘는 몇 입자일까? 그게 2분의 1 입자일까? 밑에 차하고 위치 같이 쓰잖아. 그렇죠? 얘 2분의 1 입자야. 그러면 8분의 1 입자가 몇 개 있어? 8개 있죠? 개. 그 다음에 2분의 1 입자가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모두 몇 개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세포보다 좀 더 촘촘하게 배열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면식방조죠. 그렇죠? 오호. 자, 그 다음에 책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육방 최종률 구조. 육방 최종률 구조인데 책에 사실 이게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저기 페이지 63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63페이지에 보면 육방 밀집 구조 있죠? 예. 예, 그거 설명할 겁니다. 요거 설명할 거야. 요거 설명할 건데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건 모두 3층으로 돼 있거든요. 3층으로 돼 있어 이렇게 3층으로 돼 있어.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이제 그 옛날 영화 보면 요즘에는 이제 보온 도시락이나 이제 배달 음식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데 소풍 갈 때 보면 옛날 드라마 보면 소풍 갈 때 찬합이라는 거 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 약간 그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탑을 쌓듯이 이렇게 뭔가 내 반찬 집어넣고 그 위에다 이제 탑을 또 쌓아요. 그러니까 탑을 쌓는 게 뭐냐면 사각형으로 된 도시락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김밥 이렇게 넣고 뭐 단무지 넣고 이렇게 넣고 이제 뭐 반찬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똑같은 걸 위에다 또 쌓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또 뭐 반찬 넣고 뭐 과일 넣고 어쩌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쌓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게 그 도시락 같은 게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걸 많이 썼단 말이야. 그런 거 놀러 갈 때 들고 다녔단 말이야. 그것처럼 모두 3층의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3층. 자, 이게 1층, 2층, 3층인데 요거를 여러분 위에서 볼 거야. 위에서 볼 거야. 자, 먼저 1층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볼게요. 1층 구조. 얘가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입자들이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입자가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1층이야. 1층.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2층에 이제 또 씌우는데 2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어요. 세 개. 그 다음에 3층은 다시 맨 밑에 있는 뚜껑 있죠. 그거 다시 위에 씌우는 거야. 뚜껑. 그러니까 1층에 뭐 몇 개 있어? 6개, 2층 몇 개? 3개, 3층은 6개로 되는 거야. 우리 탑을 쌓이는 거야. 그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63페이지 봐봐요. 63페이지에 그림 있죠? 그게 지금 내 요즘 뭐야 이거. 그럼 얘가 모두 몇 개로 되어 있나 보는 건데 지금 벌써 멘탈 나갔어. 얘는 몇 개로 되어 있냐면 얘는 이게 육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육각형이 여기도 단위세포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여기도 단위세포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맞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알갱이 하나를 몇 개가 쓰고 있냐면 하나, 둘, 세 개인데 위아래 같이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얘 그림이 1층이니까 위층 아래층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몇 분의 1 입자냐면 6분의 1 입자야. 6분의 1 입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건 몇 개 입자일까? 위층 아래층 같이 쓰고 있잖아. 2분의 1 입자. 그럼 1층에는 6분의 1 입자가 6개에다가 2분의 1이 있고 이것이 1층, 3층이니까 2개 있겠지. 그 다음에
3층 저 2층에 있는 여기 세 개는 얘 혼자 쓰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이 어렵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 거죠. 와, 수학생들 얼마나 고생 많으시나. 일본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난 못할 것 같아. 막 하다가 막 내 승에 못 이겨서 누가 하나 죽일 것 같아. 연기 입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육방 최종일 구조는 가장 입자의 별이 촘촘한 구조를 가지겠죠. 밀도가 가장 큰 거예요. 밀도가.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 62페이지 봐서 62페이지에서 입방 구조 봐봐. 입방 구조에서 보면 그림이 있고요. 그림 바로 밑에 단위 세포 속의 입자수는 8분의 1 입자 곱하기 8 그래서 1이고 돼 있죠. 그 뒤에 뭐 무슨 글자가 써 있어? 배수는 6이다 그랬어. 그럼 배수가 뭐냐면 배수가 여기는 입자와 서로 맞닿아 있는 입자의 수를 바로 배수라고 해요. 얘하고 맞닿아 있는 애. 몇 개일까? 8개. 왜 8개 같아요? 얘하고 얘는 다 있을까 안 다 있을까? 안 다 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 얘하고 얘하고는 안 닿잖아. 그치? 맞잖아. 그럼 얘하고 다음 애가 누구냐면 하나, 둘, 여기 3개, 여기 4개 있겠지. 그 다음에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겠지. 그럼 몇 개? 6개를 베이스가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렇게. 어렵네요. 잘 상상하면 돼요. 상상이 안 돼요. 네, 상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신 입방 구조 봐봐. 최신 입방 구조. 자, 최신 입방 구조도 그림 밑에 보면 단위 세포 속 입자 수는 2개이고 베이스는 8이다 그랬어요. 베이스가 8. 얘 봐봐 여기 요 가운데 낀 거 한번 봐봐. 얘 입장도 한번 봐봐. 얘 입장을 보게 되면 얘랑 맞닿아 있는 애가 누굴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여기 밑에도 4개가 있겠죠. 8개가 있고, 그렇지? 이렇게 따진 거야. 그 다음 페이지. 아이.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면시 입방 구조 봐봐. 자, 면시 입방 구조에서 베이스는 몇 개야? 12개가 되는 거야. 12개. 12개.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죠. 뭐 어떡합니까? 12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육방 최종일 구조에서는 육방 최종일 구조나 면시방 구조나 베이스는 똑같이 12입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뭐 이거 저기 그림을 그리려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를 한번 볼 거야. 입자의 크기를. 근데 이 단순 입방 구조라고 하면 이 단순 입방 구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한 변의 길이가 L이라고 본다면 이 입자의 반지름은 뭘까? 2분의 L이겠지. 그렇죠? 맞죠? 이거 이해할 수 있지? 네. 주세요. 이해돼? 이해되냐고? 이해되지? 자, 이제 반지름 크기 최신 입방부터 한번 보자. 최신 입방 구조의 이제 반지름 크기 한번 보는 거야. 반지름 크기. 잘 상상해야 돼요. 수학생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그리지? 도형을? 좀 명스러워. 독일이요. 그리고 저기 시험 보러 간다고 도미가 자기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갔어요. 네, 한번 봅시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가장 비싼 옷,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갔거든요. 이제 비팀 선 많이 뭐예요? 빨리 저 안 쓰래. 수학하면서 빨리 쓰라. 보이죠?
왜 웃던 거랑 너무 다른데요? 아씨. 빨리 앉아. 너 오늘 이상한 슈팅하라 그러다 진짜. 조용하고. 빨리 해야 돼요. 두 개나 겁나 어려워. 이거 기아야. 자 보자. 책 펴. 자 요게 뭐야? 요게 바로 70방 구조죠? 70방 구조인데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 거고 얘도 이렇게 해서 붙어 있겠지. 전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다음에 요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볼 거야. L이라고 봤을 때 요 입자의 반지름을 구할 거야. 반지름은 도대체 얼마냐?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이 아니야. 이게 딱 붙어있지 않다니까. 이거는 붙어있어. 이건 붙어있는데 이거는 붙어있지 않아. 완벽하게 붙어있지 않아. 그림 한번 봐봐. 그림 한번 보면 페이지 어디 보냐면 페이지 70번 구조에서 62페이지 맨 밑에 봐봐. 밑에 그림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오른쪽 그림 한번 봐봐요. 도대체 몇 쪽이라고요? 62페이지에 60. 약간 떨어져 있잖아. 그치? 어디요? 떨어져 있어. 이거요? 떨어져 있죠? 맞죠? 그런데 이거 이제 그 크기를 보야 돼. 4분의 루트 3. 오우 봤나? 4분의 루트 3이에요? 자 보자. 루트 3은 왜 나온 거예요? 한번 보자고. 써있는데. 여기서 4분의 루트 3? 이거 L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얼마야? 루트 L. 어? 루트 L. 루트 2. 이거는 루트 2L이죠. 이건 얼마야? 루트 3에. 이건 루트 3L이죠. 그렇죠? 이건 루트 3L이야. 근데 루트 3L인데 이 루트 3L에 보면 여기서 얘가 입자가 이렇게 있고 입자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붙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반지름의 4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하나, 둘, 셋, 4개가 반복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루트 3 L이 되겠죠. 이게 조금만 4분의 루트 3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L은 이제 L이 있어야죠. 자 일단 L은 1이 준서가 이해했다는 얘기 뭐야? 예, 다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 이해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면심입방 잡아보자. 면심입방 너무 자, 다르게 생겼어. 자, 면심입방 봅니다. 면심 입방구조. 저 이건 대체 어떻게 해요? 뭐예요 저? 자, 면심입방 구조는 이거 더 쉬워. 접어야겠네요. 아니 참. 여기 면에 붙어 있는 거죠. 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 밑에 있는 면 신경 쓰지 말고 요거만 따져보자. 요거만 따져보면 더 쉬워지겠죠. 그렇죠? 요것도 여기가 반지름 L이야. L일 때 이 입자의 반지름은 얼마냐? 변이 L일 때 구해봐요. 그거 쉽죠? 4분의 루트 2에 그렇지. 이해되죠? 이건 왜? 거의 난데. 이제 내가 이거 완성하기 전에 가니까 할 거예요. 알아본 했는데. 봐. 이미 완성하셨는데요? 그렇지. 요게 L이죠? 요게 뭐야? L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심각하네요. 루트 2L이죠. 그리고 여기에 반지름 모두 몇 번 반복되는 거야? 네. 4번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에 2L이 되겠죠. 역시 기하는 정말 힘이 아니 근데 나요. 왜 아까 수학 시간 봤더니 이 정육면에서 왜 PTSD 왔는데 또 이거 오자마자 정육면지? 왜요? 뭐 시험 좀 맞췄구나. 어? 어려웠어? 뭐야?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그 내용이 90? 90 말고 90. 그 내용이 그 정도. 페이지 아니, 67페이지 나와 있어. 아닐 수도. 10페이지요? 57페이지. 6방 최종일은 안에 할 필요 없어요. 57페이지. 67페이지에 최신 입방 구조, 그 다음에 면 입방 구조의 반지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파이가
이해되죠 이제? 그래서 이 파이가 뭐예요 이게? 육방 밀집구조가 뭐예요? 그게 선생님 이게 뭐예요 대체? 뭐가요? 뭐 있다고요? 됐지요? 됐고 그리고 다 됐고 채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면심이 나오네. 면심이 나오고 채심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 제시는 피야. 저기 아까 제가 자 우리 저 숙제 해왔어요? 한 반 정도 해왔습니다. 해왔죠? 너 왜 안 해왔어? 저 했는데요. 했어요? 지금 네, 준서가 공부에 저부터 하고 있는데 야 이거만 보면 남들이 보면 수학 시간 줄 알겠다. 너무 그치? 어려워요. 머리 아파요. 전 정말 기하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대석성보다 기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 수학 전혀 못해. 낮에 먹었어요.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루트 3L이면 구하셨잖아요. 전 저거 먹고 있어요. 저걸 뭐 어떻게 저렇게 하지? 진짜 아니 개그 때리는 거야 뭐야? 자 진짜 페이지 저거 한번 봅니다. 못하는데. 페이지 23페이지 예? 예? 23 숙제 채점 해왔어요? 여기도 숙제예요? 와 진짜 준수야. 나도 기체만 숙제 아니에요? 채점도 숙제예요. 뭐야? 채점하는 것도 숙제예요. 그렇죠 채점 해왔어 안 했어? 안 했죠? 기체만 숙제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기체만 있는데 무슨 소리냐? 기체 23문제 했는데 형은요? 저 이거 더럽게 좀 분자만 했는데. 문제가 11문제. 그럼 니네 둘이 합치면 숙제 되네? 근데 이거 선생님 근데 그 아니, 문자가 상호작용은 그러니까 11문제고 기체가 우리 23문제. 사람의 평균 IQ가 100이래요. 그럼 둘이 IQ 합쳐 100이네? 50. 아니 저 기체도 한 6문제 정도 했어요. 저 기체 23문제 했는데 아니 여기도 숙제예요. 지금 풀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4분의 루트 3을 뭔지 자 여러분 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와 쉬는 시간이. 노는